즉 확장매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정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 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8강을 들어갑니다. 심화 강의 18강. 18강은 교재 페이지 404쪽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다만 그 교재가 오타가 나가지고 민임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민임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아니라 고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고쳐놓고 3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혀 하자 없습니다. 제목을 갖다가 좀 방심했는데 민임가가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자, 404조. 그러면 제1장 총칙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법은 몇 문제 정도가 나오는가? 우리가 기본강 했다시피 한 4문제 혹은 5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고 주간 시단답행은 2문제 혹은 뭐 1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총칙은 거기에 1번 총칙이라는 데 그걸 제목으로 쳐놓고 목적으로 고쳐놓고 총칙이 아니라 목적. 이 법은 이래가지고 제정 목적입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이 법은 민간 임대주택 건설 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 육성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총칙이 아니라 제정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간 임대주택을 다루는 것이죠.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은 어디 다루냐? 그건 나중에 공공주택 특별법인데 그건 문제풀이할 때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용어정의 들어갑니다. 용어정의는 거기에 지난 우리가 기본 강의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좀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민간 임대택 용어정의입니다. 보면은 거기 준주택 나오죠.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자는 준주택을 포함해서 민간 임대택이 되는데 원래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이고 주택법상은 준주택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여기 이 법에서는 민간 임대택으로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조건이 있어요. 밑에 봅시다. 참고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이 준주택은 주택법상 용어죠.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거기 첫째,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두 번째, 상하수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시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괄호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춰야, 이 두 가지를 갖춰야만이 오피스텔이 민간 임대택이 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원래 준주택이지만 이것이 이 규정을 맞추면 민간 임대주택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임대택은 또 어떻게 나옵니까? 크게 민간 건설 임대택하고 민간 매입 임대택인데 이건 우리가 이미 다 했던 겁니다. 거기 위에 보니까 405쪽 민간 건설 임대택, 그 다음에 민간 매입 임대택, 기업형 임대택, 준공공 임대택, 단기 임대택, 임대사업자 등은 이미 기본 강의 해드렸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기업형 임대사업자.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그 호수 내지 세대수가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커요. 지금 뭐 50세대 이런 게 아니죠. 그거 좀 봐드리겠습니다. 406쪽 위에 기업형 임대사업자란 8년 이상, 일단은 8년 이상 임대해야 되죠. 4년 이상이 아니죠. 8년 이상 임대하는데 일단은 법적으로는 100호 이상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대통령령, 즉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시행령에 의하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 박스입니다. 참고. 얼마 이상 호수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일까? 그런 뜻입니다. 보니까 건설 임대택인 경우는 단독은 300호 이상, 공동택은 300세대 이상일 때 기업형 임대사업자고, 그다음 민간 매입 임대인 경우는 단독택은
100호 이상, 공동택은 100세대 이상일 때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이 호수를 꼭 기억해 놓으세요. 민간 건설은 단독 300호 이상, 공동 300세대 이상. 매입은 단독 100호 이상, 공동은 10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 해드렸는데, 특별히 거기 10번에 주택임대관리업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 있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인데, 어떤 것이 책임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 더 책임이 큰 겁니다. 보니까, 주택이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해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전대하는 형태의 업이다. 일단은 원래 주인한테 임차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몽땅 임차해서 이걸 다시 또 남한테 세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고, 이건 굉장히 뭐냐면은 책임이 큰 거죠. 반면에 원래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임대합니다. 다만 거기서 옆에서 보조적으로 뭐 세입자를 갖다가 구해주거나 뭐 임대를 받아주거나 뭐 보수하거나 이런 게 바로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 맞죠? 보겠습니다.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 받고 임대료 부과, 징수, 시설물 유지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이다. 이게 바로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죠. 어쨌든 주택임대관리업은 두 가지가 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둘 다 업무 범위가 다르죠.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407쪽 위에 가서 3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런 거는 시험지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주관시 단답형. 옛날에는 거기 주택임대차보법 주관시 쓰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보니까 민간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등에 관해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가 등의 지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민간 임대택을 많이 지어야만이 주거 안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보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목적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 옛날 말로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은행에 국민주택기금 융자 그랬죠. 지금은 이제 주택도시기금이고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게 이자가 싸죠. 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한테 조세, 즉 세금을 감해줌으로써 임대사업자가 많은 임대택을 짓거나 또 임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어떤 것을 위해서? 첫째, 민간 임대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 두 번째, 민간 임대택의 개량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세 번째,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의 민간 임대택 공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해서. 이런 네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는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또는 세제 감면이 되겠습니다. 누가? 주체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용어정의인데요. 용어정의 기초인데 이건 한 문제 반드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그 용어정의 기초를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408쪽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여기도 분명히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첫째, 임대사업자 등록. 등록할 때는 누구한테 등록하러 가는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게 되는데 이때 등록을 반드시 의무는 아닙니다. 임대사업자가 할 수 있답니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을 말하는데, 그냥 우리가 공부할 때는 혹은 시험 볼 때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한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신청할 수 있죠. 그 경우 그 등록할 때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 기업, 일반형과 기업형, 니은 민간과 민간건설과 민간비입, 디귿 기업형, 중공공임대, 단기임대, 이 세 가지 형태 해가지고 구분해서 등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해드렸고요. 거기 등록 기준 절차 등 괄호 3번입니다. 이거 좀 봐드릴게요.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단독 민간 건설은 단독 300호, 공동 300세대 이상, 민간 매입은 단독 100호, 공동 100세대 이상이죠. 이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형 말고 일반형 임대사업자는 등록할 때 얼마 이상 소유했을 때 하게 되는가? 거기 1호 또는 1세대 이상, 1호 또는 1세대 이상. 그냥 할 수 있죠. 뭐 세대수 따지지 않죠. 왜? 1호 또는 1세대니까. 이때 소유뿐만 아니라 계약한 경우도 포함되죠. 취득 예정 경우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업형 임대는 거기 건설과 매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반형 임대는 무조건 1호 1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옆에 올라가서 등록 기준을 보니까 거기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이때 일단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등록한다 이럴 때 2명 이상이 공동이다. 일단은 대표자를 등록하느냐 아니면 공동명의로 다 하느냐 이것도 알아야 되겠어요. 보니까 대표자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409쪽 위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친구들이 쭉 거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박스 안에 기억 민간 임대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가 등록할 수 있고, 두 번째 취득하려고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 아직 100% 소유권 이전하지 않았지만 계획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 누구가 그럼 등록할 수 있냐? 거기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 민간 임대택으로 등록을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 주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세대 이상이 되겠죠. 이럴 때 두 번째 아직 짓지는 않았죠. 사업계획 받은 두 번째 건축 허가 받은 자. 이건 이제 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세대 미만이 되겠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C번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계약만 체결한 겁니다. 아직 뭐 잔금, 중도금 같은 거 상관없어요. 동그라미 디귿에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중도금, 잔금 필요 없이 일단 분양 계약금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 즉 이런 예정인 자들도 등록할 수 있다. 완전히 기억처럼 소유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취득하려고 예정된 자도 이렇게 등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입니다. 위에 니은 외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한 자도 역시 또 등록할 수 있다. 거기 A. 거기 주택건설 사업자. 주택건설 사업자가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고 할 때 역시 할 수 있고, 또 부동산 투자회사, 또 일반 투자회사 나오죠. 법인세법상 투자회사. 그다음에 집합투자기구, 또 고용자. 이런 친구들도 아직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 예정인 경우에 역시 등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누가 등록할 수 있을까? 거기 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 니을에 거기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을 제한한 자 있죠. 이 경우에 규모가 3조 1호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인 자라고 되는데 그걸 봐드린다면은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 406쪽 위에 보니까 참고 그래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0.3조 나왔죠.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민간 건설 임대인 경우는 단독 300호, 공동택 300세대 이상이고, 민간 매입 임대택의 경우는 단독택 100호 이상, 공동택 100세대 이상,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복잡한 편이죠.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409쪽 밑에죠. 그래서 이제 등록하러 왔단 말이죠. 관계 공무원한테 등록하러 왔겠죠. 부서에 왔으면 관계 공무원이 딱 보니까 과거 5년 이내에 거기 민간 임대택 또는 공공 임대택 사업에서 부도를 발생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력이 안 좋다는 얘기죠. 특별히 거기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어쨌든 간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5년 이내 이 민간 임대택이나 공공 임대택을 갖다가 사업에서 부도낸 친구들은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괄호 읽어보니까 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예외적으로 요건 등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과거 5년 요거 체크해야 되겠네요.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어서 410쪽에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죠. 역시 누구한테 등록할 수 있다고요? 누구한테 제출할까요? 당연히 시장, 군수, 구청한테 제출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디에다 제출하냐? 원래는 말이죠. 이 제출은 주소지, 그 임대사업자 주소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민간 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거기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청서에다가 거기 시장 군수청 일정 서류 첨부해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한다. 이건 주로 주소지입니다. 주소지를 얘기하는데 다만 외국인 거기 외국인하고 재외국민은 그건 누가 어디다 제출하냐? 그거는 민간 임대택의 소재지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소지고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임대 아파트가 있는 곳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하게 되는 것이고 3번에 이걸 검토해가지고 오케이 하면 이제 등록대장에 올리고 등록증을 발급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변경됐을 때 그럴 때는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되는데 아까 보통 어디다 등록한다고 그랬죠? 주소지에다 등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장 군수가 변경됐다. 이사 가는 동에 변경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옛날 주소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느냐? 변경 신고를 하느냐? 아니면 새로 이사 간 곳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변경 신고하느냐? 괄호 읽어보니까 거기 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이사간 곳에 시장 군수청한테 신고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난 후 민간 임대택이 얻게 됐다. 이때는 30일 내 말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말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어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입니다. 이게 행정처분이죠.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일부 또는 전부를 말소할 수 있다.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당연히 등록받았으니까. 다만 여기서 말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반드시 말소를 해야 될까? 거기 1번입니다. 거기 1호에 해당할 때는 반드시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해야 된다. 그건 꼭 기억하세요. 1호가 뭔데? 1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요거는 반드시 시장군수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전부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말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말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그리고 요 1번만은 말소를 하여야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받으면 거기 2번 받을게요. 2번에 니은은 지워버리고요. 임대사업자가 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기간에 민간 임대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때 원래 이제 취득 예정인 경우도 등록 받아주잖아요. 근데 일정 기간에 취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말소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임대무 기간은 도대체 얼마인가? 일정 기간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인가? 몇 년을 얘기하는 것인가? 위 괄호 4 박스 안에 니은의 A에 해당할 때는 6년, 또 B에 해당할 때는 4년 나오죠. 괄호 4 어디냐면은 409쪽입니다. 409쪽 보니까 니은의 A 뭘까요? 409쪽 민간 임대택으로 등록할 득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택법 16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자를 얘기하죠. 이런 친구들은 6년 내보다 짓지 않으면 그렇게 됐죠. 6년 내 지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또 위 괄호사 박스 안에 니은에 비에 해당하는 자는 4년 내에 되겠네. 자, 위 괄호사 박스 안에 니은에 비에 해당하는 자 굉장히 복잡한데 그때 한번 봐드리는 거예요. 보면 다시 409쪽 보니까 박스 안에 니은에 비 보니까 민간 임대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 받은 경우는 이건 이제 아파트 세대수가 좀 작은 겁니다. 임대 아파트 세대수가 작은 겁니다. 30세대 미만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몇 년 내? 4년 내 이제 짓지 않으면 이제 역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1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이건 꼭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 이건 말소하여야 된다. 2번에 니은자 있죠? 그건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박스 밑에 등록 말소 절차 이런 거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412쪽 위에 괄호 3번 등록 말소 효과 아주 중요하지 않지만 봐드리면 위 1번에 박스 안에 각 호에 따라 등록이 말소됐다. 그때는 임대사업자를 이미 체결된 임대 계약이 끝날 때까지 뭐로 본다?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 임대사업자로 본다. 설사 말소됐다 하더라도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주택 임대관리업 등록. 아까는 주택 임대사업자였습니다. 임대사업자. 근데 이건 임대관리업입니다. 관리업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2가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 요거는 임대관리업도 역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등록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오냐 거기 100호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 임대 관리업을 하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여야 한다. 누군 빼놓고 괄호 열고 거기 국가나 지방자치나 이런 공공기관을 빼놓고 나머지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100호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일까? 그러니까 참고 보니까 자기관리형은 단독택 100호 이상, 공동택 100세대 이상, 위탁관리형은 단독택 300호 이상, 공동택 300세대 이상이죠. 요거 둘 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번 등록할 때는 자기관리형하고 위탁관리형 구분해서 등록하거라. 그리고 만약에 자기관리형 등록했다. 자기관리형 굉장히 책임 센 거죠. 요거 등록했으면 뭐 한 걸로 본다? 위탁관리형도 같이 한 걸로 본다. 끝나고요. 등록 변경 15일 내. 요건 15일입니다. 아까 주택 임대사업자는 30일이었잖아요. 이건 15일 내 변경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업하려면 폐업일 30일 이전에 시장군수한테 말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경우는 예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올라가시고요. 등록 기준 잠깐 봐야 됩니다. 413쪽. 주택임대 가입할 때 등록 기준 보면은 자본금이 중요합니다. 일단 1억 이상이고 1억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되는데 또 주택관리사는 그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또 사무실 등 시설을 확보하게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시험 문제 가장 중요하냐니까 414쪽에 보면 이 등록 기준이 0으로 나오게 되는데 구조에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자본금을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본금 보니까 414쪽 자기관리형은 2억 원 이상입니다. 자기관리형 굉장히 그 책임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2억 원 이상이고 위탁관리형은 1억 원 이상입니다. 이거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5쪽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이런 자들은 안 받아준다는 얘기죠. 등록을 안 받아준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는 임원이 섞여 있어도 안 받아준다 그 뜻입니다. 어떤 자들을 안 받아주는가? 거기 5가지가 있네요. 거기 보니까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것도 아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일단은 2번에 뭐가 중요하냐?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가 안 들어있다는 사실. 왜? 피성년 의견인 또는 피한정 의견인. 미성년자 안 들어있죠.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는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받고요.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어쨌든 끝내놓고
3년이 지나야 됩니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주택법 같은 데는 2년이 지나야 된다는 게 많잖아요. 여기는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5번은 집행유예인데 이건 똑같아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안 되고 집행유예 기간 끝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얘기. 그래서 이거 결격사유를 좀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말소. 요거 이제 행정처분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영업정지 또는 말소 이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래서 일단은 영업정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소를 하여야 한다가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말소해야 되냐?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1번, 박스 하나 1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이건 말소를 하여야 하고 2번, 2호입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법 영향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전반대로서 그 기간을 쭉 합쳐보니까 12개월을 초과되었다. 요거 두 가지 일단 말소를 하여야 하고 6호 갑시다. 보니까 416쪽이죠. 제16조 1항을 위반해서 다른 자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한 경우 명의 빌려진 경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말소하여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16조 2번 주택임대관리법 등록말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소나 영업정지할 때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몇 개월 전에 알려준다? 처분 1개월 전에 알려줍니다. 누구한테 알려줄까요? 거기 보니까 당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인하고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얼마 전에 처분일 1개월 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3번 과징금 부과입니다. 과징금은요, 주의할 것은 등록 말소는 과징금 안 됩니다. 영업정지만 과징금 돈으로 떼오는 거예요.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말소는 등록 말소에 가름하여가 아니라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고 하루 3만 원이고 한 달 1개월을 30일 기준하고 1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요거. 근데 만약에 안 낸다. 그럼 어떻게 하냐? 동그라미 2번. 지방세외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올라가면 언제 내야 되냐? 417쪽의 위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징금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거 30일 내. 다만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이때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게 되겠네요. 이어서 괄호 7번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이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것들이니까 읽어보시면 됐고요. 8번입니다. 밑에 현황신고 요거 주택임대관리업자는 현황신고할 때 반기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마다 합니다. 반기마다가 아니라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이 신고받은 시장 등은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 올립니다. 보고를 시도지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맞바로 국토교통부장한테 올리게 되겠습니다. 어떤 정보들일까? 위에 418쪽 위에 보니까 1번 자본금, 2번 전문인력, 3번 사무실 소재지 등등인데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동그라미 2번 시장 등은 구체적으로 며칠 내에 보고 올리냐? 거기 신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보고해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418점 밑에 9번입니다. 위수탁 계약서. 그러니까 일을 맡기면 수탁, 위탁. 맡기는 자는 위탁이고 일을 받는 자는 수탁입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아마 수탁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 그 소유자는 위탁자가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관리업자한테 위수탁 계약서를 같이 할 때 계약서 작성하는데 이 계약서 이름이 뭐다? 위수탁 계약서가 되는데
소유자는 위탁자가 될 것이고 임대관리업자는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경우, 즉 수탁한 경우 그런 뜻입니다. 위탁받았다는 것은 수탁을 한 경우죠. 이때는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해야 된다. 이때 위수탁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까? 위에 박스 봅시다. 위수탁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첫째, 관리수수료. 보니까 괄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관리수수료는 두 번째, 임대료. 이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전대료 및 전대보증. 이거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왜냐하면 전대료, 전대보증은 뭐냐면 일단은 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받아요. 주인한테. 그다음 모두 싹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임차인구에서 다시 또 세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대료, 전대보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관리형만 해당되죠. 그 다음에 계약기간, 그 다음에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 의무에 하는 사항, 기타 이런 것 등이 바로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이다. 혹시 시험지 어렵게 나오면 다음 중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에 들어가는 것, 안 들어가는 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그거 가로 읽어도 줘야 돼요. 어떤 거는 위탁관리형이고 어떤 거는 자기관리형이다. 이것도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보증상품 가입. 이건 누가 가입하느냐? 자기관리형이 굉장히 그 책임이 세기 때문에 자기관리형 위탁관리업 하는 자가 보증상품 가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때 보증상품을 누가 가입한다고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상품을 가입하는데 그 내용 보겠습니다. 기업,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를 위해서 보증하는 건 어떤 경우냐? 요거는 이제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어떤 걸 가입하느냐? 원래 자기관리형 말이죠. 몽땅 받아가지고 제가 월 얼마씩 주인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임대료를 얼마씩 제가 책임지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니까 임대료 보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약정한 임대료 3개월분 이상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를 위한 보증이죠. 이게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민법상은 전차인입니다. 전차인. 왜냐하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전대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차인인데, 즉 이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이제 임차인을 구했잖아요. 이게 전차인인데 사실상은 법적으로는 이분들이 이제 누구한테 보증금 내냐면은 맡기냐면 자기관리형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깁니다. 원 주인한테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차 보증이기 때문에 전대 보증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자기관리형 주택관리업자가 이걸 띄어먹고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받아놓은 걸 이행하지 않을 때 이때 보증금 반환 책임지는 보증. 이건 이제 임차인, 법적으로는 전차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나머지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 그 보증서 종류가 나오죠. 보증서 종류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모두 거기 굉장히 많죠. 기역, 니은 해놓고 니은에 또 쭉 금융기간 나오죠.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에 420쪽 12번 등록증 대여 등 금지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다른 사람한테 자기 명의나 상호를 사용해가지고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등록증 대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유사한 명칭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읽어보시면 됐고요. 어떤 이런 규정들은 무슨 자격증마다 다 있죠. 빌려주면 안 된다. 명의 빌려주면 안 된다. 상호 빌려주면 안 된다. 이렇게 나가죠. 이어서 421쪽의 제3장 민간 임대택의 건설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민간 임대택 건설, 즉 하드웨어죠. 이 건물 짓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짓는 거는 어떤 법에 따르냐? 거기 보니까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다. 당연하죠.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아파트 같은 임대 아파트 많이 지을 때는 주택법에 따를 것이고, 좀 규모가 적을 때는 세대수가 적을 때는 건축법에 의해 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다. 이 경우에 지을 때는 이제 주택법에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건축법에 지으려면 건축허가 받아야 되겠죠.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어서
토지 등의 우선 공급. 그러면 이제 임대 아파트 지려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공공기관 땅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국가 등이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 여기서는 매각이나 임대, 파는 거나 세주는 겁니다. 하는 경우는 주택법 25조 1항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선권이냐?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원래 이 공공기관 땅은 주택법에서 우선권이 간자가 있어요. 세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세 친구보다도 누가 더 나느냐?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가 우선적으로 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택법 25조 있지만은 그 주택법 25조가 뭐였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주택법 25조 1항이 뭐였는데 이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가 더 우선권이 있는가? 자, 우리 주택법 몇 쪽이냐면은 232쪽입니다. 232쪽 보니까 밑에입니다. 232쪽 밑에 보니까 6번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나오죠. 거기 1. 우선 매각 등 대상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그 박스 안에 있는 세 친구한테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 매각이나 임대할 수 있다. 세 친구가 누군데? 1번 공유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두 번째,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세 번째, 위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수성. 이런 친구한테 우선적으로 줍니다. 이 국공유지를 갖다가 주택법상. 근데 얘네보다도 우선권 있는 친구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 421쪽 보니까 421쪽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주택법 25조 1항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은 것이 주택법 25조예요. 불구하고 누가 우선권이 있다고요? 민간 임대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가 우선적으로 땅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2번은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얘는 특별 규정입니다. 특별 규정 잠깐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1번이 중요합니다. 2번 특별 규정인데 보겠습니다. 국가 등 공공기관이 기업형 임대택 또는 중공공 임대택 주택 건설용 토지를 공급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거기 공공기관법에 의한 종전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거기 공공기관이 기업형 임대택 건설용으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택지개발척지법, 공공기관법 이런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추첨, 자격제한, 수의계약 등 대통령 제한법에 따라서 맞는 조건을 공급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거기 기업형 임대택으로 쓸 때 공공기관 땅을 갖다가 기업형 임대택 건설용으로 쓸 때 그럴 때는 그 공급하는 방법을 특별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불구하고 관계법은 불구하고 추첨, 자격제한, 수의계약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조건에 따라 특별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동그란 3번 위 이에 따른 토지 및 종전부동산 공급은 미리 가격을 정한 후 공급발자를 선정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게 특별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한다? 미리 가격부터 정해놓는데요. 얼마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발자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때 선정할 때는 제한 경쟁 입찰입니다. 거기 일정 기준 이상자로서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붙인다. 그러니까 제한 경쟁 입찰입니다. 다만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추천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이 방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언어안에 해당할 때는 수의계약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1차는 제한 경쟁 입찰, 그 다음에 빨리 하고자 싶으면 추첨,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냐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좀 부정의 개입될 여지가 좀 있긴 있죠. 어떤 경우는 소유계약으로 할 수 있느냐? 거기 보니까 422쪽입니다. 소유계약 방법으로 공공기관 땅을 갖다 받는 거죠. 보니까 기업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 50%를 초과해서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그래서 즉 공공기관이 거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특공사, 지방공사 등등 이런 친구들이 50% 이상 투자한 그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거기다가 땅을 공급할 때,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죠. 그럴 때는 부정 개입 해지가 없고 또 공공성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수익이 할 수 있고, 니은 관할 지역에 민간 임대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한 토지를 공모방법으로 선정해서 공급할 때, 이때도 수익계약 할 수 있고, 세 번째, 이항에 따른 공급이 이 이상 성립되지 않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개적으로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응하는 자가 없어요. 2번 이상.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뭐 하게 되고 수익계약이고, 그 밖에 공무원연금법 등등등 법에 따라서 수익계약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수익계약으로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제한 입찰이지만은 또 추첨할 수도 있겠지만 신속할 때는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수익계약 방법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6번째, 그럼 얼마를 갖다가 이 공공기관이 땅을 내놔야 되느냐 그 뜻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특공사, 지방공사는 그가 조성한 토지 중 1%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거기 고용자도 포함되고, 어떡하네. 그럼 몇 프로 이상을 이 공급해야 되느냐? 임대사업자한테 땅을 공급하느냐? 거기 보니까 1%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라는데 이게 몇 프로냐면 3% 이상 되겠다. 3%. 그래서 3% 이상을 갖다가 공급해야 됩니다. 3% 이상, 3% 이상입니다. 법적으로는 1% 이상 대통령을 정한다. 대통령은 3%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3% 이상을 갖다가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7번.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3% 이상 되는 땅을 갖다가 공급받았잖아요. 우선적으로 다른 그 친구들을 제쳐놓고, 그럼 빨리빨리 그 임대 아파트 짓거나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동그라미 7번입니다. 위 1부터 6번까지 규정에 따라서 토지 및 종전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는 우선권 받았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빨리 지어야 돼요. 보니까 토지 등을 공급받는 데서 4년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민간 임대택을 건설하라. 4년 이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대체 몇 년이 했을까? 2년입니다. 결국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민간 임대택을 건설해야 됩니다. 4년이 주가 아닙니다. 4년 이하에서 대통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몇 년을 정했다고요? 2년. 2년 내 건설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건설은 뭘 얘기냐? 착수를 얘기합니다. 착수하여야 된다. 8번.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때 2년 내에 건설하지 않단 말이죠. 그럼 어떡하냐? 땅을 다시 뺏어갑니다. 어떻게 뺏어가느냐? 매각했던 거는 환매하거나, 그 다음에 임대했던 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그런 방법으로 다시 회수해 간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참고 환매 절차입니다. 423조 위에 환매 절차, 토지 환매 절차 등 나오죠. 법 18조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라서 토지 등을 공급하는 자는 같은 조 사항에 따라서 거기 2년 이내, 만약에 2년 내 얘기한 대로 만약에 2년 내 착공하지 않는다. 그때는 환매하거나 임대차액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별 조건을 붙여 공급한다. 특별한 공급 조건을 붙인단 말이에요. 계약에다가 정단 말이죠. 뭐라고 정다고요? 만약에 2년 내 착수 안 하면 다시 뺏어간다. 즉 매각했던 건 환매하고 또는 임대 계약했던 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밑에 특약사항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등기되어 놨습니다. 그 등기가 바로 환매 특약 등기입니다. 원래 이 환매 특약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규정에 따라서 토지 등을 공급하는 자는 그 토지의 민간 임대택 건설을 착공하면 그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토지 등을 공급한 자에게 통지된다. 그래서 2년 내 착공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착공했어요라고 알려준단 말이죠. 왜? 환매 같은 거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3번. 그래서 그 토지를 공급하는 자 기다리는 거예요. 통지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1년 6개월 이내 지금 얘기한 통지가 안 온다. 그럼 몇 개월밖에 안 남았죠? 6개월밖에 안 남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빨리빨리 하시오라고 착공을 촉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환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되겠죠. 그 뜻입니다. 9번 주택법 38조에 따라 사업체가 주택을 공부하는 경우, 이게 분양하는 겁니다. 분양할 때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한테 주택을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택법상 그 사업체가 아파트 같은 걸 지어서 분양할 때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고요? 기업형 임대사업자한테 당신이 임대하려고 합니까? 라고 그 임대사업자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적으로 전부를 갖다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8강을 끝내고요. 쉬었다가 거기 423쪽 3번 간선설의 우선 설치, 여기서부터 우리가 19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19강에서 뵙겠습니다.